안녕하세요.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좀 답답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또 필히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산 아파트의 이 자족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GTX죠. 이 GTX가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지금 이게 조금 늦어질 거라고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 킨텍스 역이죠. 이 킨텍스 역 주변에 갔더니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공법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예전 마냥 지상위를 다 이렇게 파헤치지 않고 바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가보면 번잡하지 않고 공사를 그냥 한다는 표시만 나지 큰 현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GTX가 개통이 되면 아마 이 부동산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동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GTX가 일산에서 강남까지 20분 이내에 거리기 때문에 초고속이죠. 20분 거리면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상당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지각 변동이 올 것이고, 일산의 이 전반적인 이 철도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 GTX가 들어가서 이 대곡역에서 환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게 3호선입니다. 3호선도 지금 현재 대곡역에서 환승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의중앙선인데요. 이 경의중앙선도 지금 대곡역에서 환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21년 하반기에 대곡수사선이 요 일산역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곡수사선 철도입니다. 이것이 21년도에 이제 개통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 일산역 주변과 백마역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단기간에 많이 움직인 부분이 이 두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요인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인천 2호선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해놨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 김포에서 와서 이 테크노밸리하고 요쪽에 GTX역하고 환승을 해서 주염역과 일산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아마 계획에 잡혀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대곡역입니다. 대곡역은 이렇게 색태는 잡혀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 미달로 통과를 못해서 지금 이 공사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대곡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한 5년 이상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일산 테크노밸리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일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이 심사가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불안한 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급속도로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면적은 총 이제 85만 평방미터고 4차 산업 선도주도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2020년 올 하반기에 보상 착수하고 또 21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단지 조성 마무리하면서 24년도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킨텍스 아이시고 여기가 239 아이시입니다. 이 사이에 두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유로로 들어와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킨텍스 역과도 가까이 있어서 역 이용하는데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은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방송 콘텐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한 260개의 기업들이 입주 의향서를 밝히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 85만 평방미터 중에 10만 평방미터가 공업용지로다가 지정을 받아서 기업들이 토지 취득세라든가 또 토지 가격을 싸게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많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5개의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메디컬 클러스터 이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완공이 되는 시점 24년 정도가 되면 일산은 자족 도시로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산 같은 경우는 교통과 이 자족 도시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평가로다가 지금 받고 있었는데, 24년 정도 되면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부동산에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CJ 라이브 시티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와 시제 측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힘을 써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총 면적이 30만 평방미터가 좀 넘는데 축구장 한 46개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투자 금액은 1조 8천억이고, 여기는 이제 영상 제작, 체험 스튜디오나 VR 가상현실, 그리고 여기는 대중음악 공연장을 중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기존에는 이제 이 테마파크 놀이시설로 이제 많은 중심을 주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시제 측에서 공연장 쪽으로다가 중심을 두면서 또 이 폐쇄형에서 오픈형으로다가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갖춰지게 되면 아마 연간 2천만 명의 이 방문객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 고양시에는 그야말로 자족도시 탈바꿈 시점이 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이 일산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오는 거는 이쪽인데요. 이 호수공원하고 맞붙었죠. 이게 이제 호수공원입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게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고, 호수공원과 같이 항상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방송 영상밸리 단지고요. 여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산 테크노밸리, 또 여기가 이제 제3 킨텍스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산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방송 영상 밸리 단지죠. 여기는 이제 제작사라든가 기획사라든가 방송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23, 4년도에 이제 완전히 끝남으로써 이 방송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제3 킨텍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연면적이 약 한 32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전시장과 비즈니스 호텔이 한 330실,
들어온다고 해요. 공사비는 약 한 5천억 정도 되고, 아마 이번에 뭐 그 업체 입찰을 하는데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도 24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세계적으로 그 전시장을 한 22위권에 든다고 해요. 그러므로서 이제 국제적인 전시를 많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경기도 그 4개 공공기관인 그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이 들어오는 부지에 요 4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 부지에 40층 규모로 건물을 높여서 가칭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많은 인력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4개 공공기관이 처음에는 한 180명 정도 상주할 것으로 봤는데, 이 규모를 좀 늘려서 약 한 300명 정도 상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해종 유치전입니다. 이 한해종이 아마 그동안에 그 송파구에 들어갈 거라는 그 비중이 컸었는데요. 아마 그 이 송파구에 들어가는 부지에 일물절에서 이번에 그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해종 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부시장을 선두로 적극적으로 이 한해종 유치를 나서고 있다고 해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이 예전부터 한해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이 부지가 약 한 11만 평방미터가 이제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고양시에는 이제 이 한해종을 유치를 함으로써 유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 고양시에 이제 그 CJ 라이프시티 공연장이라든가 또 이 방송 밸리 단지 이런 부분과 또 이 고양 아람누리라는 이런 그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기본으로 한해종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통편의는 GTX가 개통이 되는 시점이 23, 4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해종 유치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사업들이 그 일산 테크노밸리나 CJ 라이브시티나 또 이 방송영상 밸리 단지라든가 또 제3 킨텍스 이러한 것들이 2023년 4년 정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그 시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그 변화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뭐 제3기 신도시 창릉이 만들어지면 일산은 망조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산은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업들이 23, 4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부동산에 영향을 줄 거로 보고, 또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현재 일산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일산도 그 매물도 없고 특히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그 내 집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일산 그 이 아파트 특히 이제 이 고양시에 이 자족도시 탈바꿈하는 시점이 2024년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시점이 되면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